안녕하세요. 카이텍 수학 원장 정철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26년 겨울학기로 준비하는 예비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카이텍이 겨울방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에 현재 고1 입시 제도가 바뀌는 학년부터 그 이하의 학년에 대해서 겨울학기 설명회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7년부터 학원 생활을 해서 이제 거의 20년을 가까이 학원에서 몸담고 있는데, 제가 많은 경험과 또 학생들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은 결국에는 선생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라도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철학으로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치동의 압구정, 대치라든가 분당에서 오래 일하고, 이제 저희 카이텍도 2016년 7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다 향해서 잘 성장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관심 덕택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고3 학생들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겠는데, 현 입시제도의 마지막 해죠. 그래서 현재는 정시로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수능에 준비를 해서 잘 차악해서 도전하면 되겠지만,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는 2028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내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이번 마지막 내신도 있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저희가 예비고 3 학생들에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목표 대학과 전공을 명확하게 좀 이제 설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좋아하는 걸 잘 모르고 또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꿈이 항상 바뀌고 장래 희망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충분하게 하고, 내가 어떤 대학에까지 가야지 꼭 여기까지는 내가 꼭 가겠다, 여기 이후로 내가 재수하겠다, 이런 명확한 목표 대학과 전공이 좀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죠. 예전에 우리 김지만 선생님께서 입시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목표가 없으면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과 학부모님들 간에 좀 이렇게 목표 대학과 전공이 잘 안정해져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대화를 나누셔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듯이 수시 6장, 이거를 우리가 여기 수제 지역에서 내신을 공부하다가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시 6장을 이제 막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충 쓰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수시 6장의 카드를 우리 학생의 입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최적 전략이기 때문에, 자세한 입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이번에 할 건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 수시 6장, 정시 3장에 대해서 저희가 입시 컨설팅을 프로그램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만 입시 스케치 요 대표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항상 언제든지 저희 학원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시 원서 쓰기 전에 컨설팅을 많이 받긴 하지만, 혹시라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에 연락 주셔서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다. 이제는 예비 고2 마지막 기말고사 치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학생부를 준비해서 갈지, 아니면 아예 정시로 갈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1년을 보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 입시 컨설팅은요, 학생 생활 기록부랑 모의고사 성적표 원본을 좀 준비하셔서 학원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입시에 대해서는 선생님 전문가들 선생님들이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 학원 대입 실적, 그다음에 강의 이제 고3 이과를 제가 담당할 건데,
문과 친구들은 이제 김용희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고요. 그 이과 친구들은 강의 개요 목표, 또 교재라든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커리큘럼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대입 시적은 지금까지 고3을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제 학생들이긴 한데, 올해는 제가 고3을 지금 지도하고 있지 않고 우리 채훈 선생님과 그 다음에 황지연 선생님이 열심히 지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해서 보냈다라는 걸 한번 자랑하기 위해서 올려봤고요. 현재 이제 올해 카이텍에 졸업하는 학생들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최훈 선생님이랑 황재현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서 또 이제 뭐 수질고사 3학년 전교 1등도 있고, 뭐 학생들도 그 외 학교에 지금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우수 실적이 예상돼서 이번에 수능이 끝나면 저희가 현수막도 크게 좀 달아서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고3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과 친구들은요, 미적분 현재 시간과 똑같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12월 20일 날 개강을 하고요. 이 수업은 미적분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미적분을 이제 다 옛날에 한번 했던 친구도 있고, 뭐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 방학 때 대치동 가서 열심히 또 미리 예습한 친구도 있긴 한데, 일단 겨울방학 때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또 심화 내용까지 토대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통 수학도 왜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최적 전략이죠. 뭐 내가 내신을 준비를 하든 수능으로 준비하든 수능 최저가 또 맞춰줘야 학생부 종합에 또 의미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능 공통 수업을 화요일, 목요일 방학 때 1월 14일부터 개강해서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수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과 친구들은 이제는 그 교육 과정상 더 이상 배우는 수학이 없어요. 그래서 고3 때도 거의 내신도 다 수능 준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고3 때는 열심히 수능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인문과 또 확률과 통계까지, 수능 공통 원투랑 확률 통계까지 김용희 선생님께서 화요일, 목요일 6시, 10시, 10월 23일 날 개강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논술도 제가 특강으로 수요일 날 1시, 4시, 3시간 주일을 수업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3 때 확률과 통계 또 기하를 선택해서 듣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특강 목요일 1월 15일 개강이고, 기하 특강 화요일 주 1회 4시간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뭐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개별 수업을 하는데 그때도 다시 붙여서 개별적으로 봐주는 시간이 있고, 토요일 날 2시, 6시는 이제 클리닉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김용 선생님도 그렇고 요 시간에 클리닉을 나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개별적인 질문 해결이라든가 개별적 케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카이텍은 항상 고3 친구들이 3월 달부터, 왜냐면 이제 겨울방학 때는 모의고사 다시 볼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수학 1, 2가 다 정리된 3월부터는 매주, 현재도 보고 있거든요. 매주 수능 모의고사를 100분에 딱 시간 맞춰서 실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해제 영상들을 선생님들께 돌아가면서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3월 달부터 계속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은 이제 뭐 이쪽에서도 많이 문제도 잘 풀고 설명도 잘한다고 뭐 카페에서도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 제자들이긴 한데 다들 수학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로 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교 선생님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 안내 다시 드리면요, 이과 친구들은 이제 고3 모의고사 너무 중요하죠.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신감도 팍 있는데, 이제 정시만 생각했다가 3월 모의고사 성적도 안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풀이 죽거든요. 그래서 수능 공통 과목 원투 준비가 필요하고, 미적분도 상당히 좀 자세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수업과 수능 대비 수업이 좀 필요하고, 이 미적분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아요. 고등수학에서 제일 많은 양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겨울방학 때 좀 수업 시수가 많죠. 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월급에 4시간 또 수업도 받고, 방학 때면 방학 때 특강으로 또 주 2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주 4회 뭐 이렇게, 논술도 하면 주 5회 거의 매일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만 수시가 많고요. 다시 개학을 하면 주 2일에 현재 시스템 주 2회 4시간 수업으로 줄어들 겁니다. 3학년 때 기하를 수강한 학생들은 현재 기하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 준비 부담은 없어요. 시험 준비 부담은 없고 겨울방학 때 기본 강의를 한번 착실하게 듣고요. 학교 다닐 때는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또 다시 한번 열심히 듣고 나오는 학교 프린트들의 거의 변형 문제만 내시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게 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서 아마 이제 그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하를 전혀 준비 안 해놓고 3학년 때 딱 처음 들어가 처음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준비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3학년 때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반드시 기본 강의를 특강 수강을 좀 권장하고 황지연 선생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화 통계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화 통계 특강을 좀 수강하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제가 내신 그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어찌 보면 지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고2 기말고사를 딱 치고 그 목표 대학, 전공에 딱 이 가이드라인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지 지역이 워낙 내신에 대한 부담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시의 학생부로 이제 목표 대학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수리논술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리논술 분석한 후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수리논술을 겨울방학 때부터 수강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친구들은 이제 수능 준비만 착실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문 논술들은 뭐 이제 논술 학원을 이용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거의 저희 학원의 고3 커리큘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겨울방학 때 내신, 미적분, 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미적분에 대해서 기본, 심화, 개념, 정립, 암기 해가지고 수능,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증강고사, 기말고사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내신 교재 알파벳하로 준비를 잘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특강 주 2회 3시간씩 특강을 이용해 가지고요. 수학 공통 과목, 수학 1, 2랑 문과 친구 확통도 같이 준비를 하게 돼 있고 저희 교재 수능 패턴의 테마라든가 수능 사전 알파, 카이텍 제가 다 제작한 교재들 한데 수능 교재로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겨울 학기 때 저희 모든 기출문제 4점짜리 문이과 통합 이후에 4점짜리 기출문제를 모두 소화를 하고 3월달부터는 그 탄탄한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엔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대치동에서 나오는 양질의 문제들 저희가 다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치동까지 가실 필요 없고 여기서 전부 다 좋은 문제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유명한 학원들의 문제들을 전부 다 여기서 소화 가능하니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제일 중요한 시험이 아무래도 3월 다 5월 다 중요하지만 6월 모의평가 그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거와 또 9월 모의평가로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6월 모평 100점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또 6월 모평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수능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9월 모평 100점 목표로 해서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 난도 또 킬러 위주로 수업을 하게 돼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 역시 4점짜리 어쨌든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킬 겁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일단은 서울중앙이권 대학들을 한번 직접 써보면서 좀 답안 작성에 대한 감을 잡게 돼 있고 학교 다닐 때는 논술 수업까지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학교 다닐 때는 논술 수업을 안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서울대, 주요 의대, 상위권 2대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의대 논술이라든가 또는 연세대, 한양대,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논술 문제들까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널, 대학별로 이렇게 모의 논술까지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 문과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 1, 2, 확통을 잘 다져서 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서 어차피 내신 문제들 다 수능 문제들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학교에서 좀 시키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합니다.
뭐 강의 목표는 당연히 내신은 이제 1에서 2등급 목표를 하고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상승하게끔 제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고3을 안 했는데 다시 이제 고3에 복귀하는 만큼 더 충전된 힘을 가지고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 수능에서 좋은 성적으로 수능 한 방이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물론 위험하죠. 한 달에 그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쉽지 않고 긴장되는 날이긴 하지만, 또 준비된 학생들한테 또 행운도 따르고요. 제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학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운도 따라줘요, 나중에. 뭐 대충대충 했던 친구들은 운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 제 성실성,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을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1년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재 설명을 드리면, 카이텍 내신 알파는 뭐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강남, 분당, 수지, 작년 기출문제를 단원별, 유형별로 분석한 거고요. 뭐 이제 기본 개념 수업도 당연히 자세하게 하지만요, 기본 개념과 유형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애들을 올려가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고2 감마반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 영재고 과학고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저는 이제 강남 작년 기출들로 몰라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어 해도 그거를 하나하나 깨나가면서 정말 많은 성적을 하고, 글쎄요, 저는 성적 향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친구들은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정체되어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 수학은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집중된 사고력이 성적을 올리는 것이지, 뭐 내가 문제를 때려 맞추고 끼워 맞추고 이렇게 문제를 외워서는 한계가 반드시 있고, 그렇게 해서는 수능 준비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그것들을 집중해서, 이번에 정말 집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가 이제 수능도 어렵고 내신도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깨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감, 이 강남 문제들도 자꾸 풀려다 보면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걸 하나하나씩 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자신감을 갖고 성적이 쑥쑥 오르는 케이스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저는 자랑하는 게 좀 이상한데, 학원이라는 게 저도 막 자랑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신 베타는 말 그대로 수능 준비 책인데요. 최신 5개년? 그리고 이 문제 양에따라서 저는 이제 문이과 통합 이후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제 수가 좀 부족하면 최근 10개년까지 확장을 지어서 4점짜리는 다 풀립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건요, 2점짜리, 3점짜리는 의미가 없이 너무 쉽죠. 이거 4점짜리는 모두 봐야 한다는 주제예요. 물론 이제 문이과 통합 이전의 수능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옛날 문제들까지 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최신 문제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당연히 돼야죠. 다행히 이쪽 수리 지역 학군들이 내신은 약간 수능 스트를 많이 선생님들 내시기 때문에 내신 준비가 많이 수능 준비가 돼서, 이 아이들이 지금 수리 지역 아이들 그래도 정시로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다행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는 말 그대로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해결했고, 베타는 수능 문제 스타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제시된 학교 프린트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생님들 참고하시는 문제는 당연히 모의고사, 그 다음에 EBS 교재를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EBS에 있는 모든 교재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림포스 고난도, EBS 운용편이라든가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 프린터가 나오면은 전부 다 원문제와 계산 변형 문제까지 모두 해서, 이 학교 프린트라든가 EBS 문제들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복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교재입니다. 수능 교재는 겨울방학 때는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내신 준비하면서 물론 수능 기출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시 다 까먹었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수능 기출문제 4점짜리를 완벽하게 좀 더 한 번 더 소화를 하려고 하고, 성취도가 좋은 친구들은 제가 더 줄 겁니다. 그 이외의 변형 문제라든가 또는 뭐 수능 특강 이런 문제들을 더 줄 거고요.
이제 카이트 킬러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겨울방학 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6월 모평에 다가가거나 이제 좀 성취도가 많이 정말 올라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교재인데 뭐 말 그대로 한 문제 20분 이상 걸리는 문제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 28번이라든가 또는 뭐 22번이라든가 15번 이런 100점을 향해서 맞춰야 되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항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최신 경향에 맞게 좋은 교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 교재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로그인, 로그온, 로그아웃 이렇게 시리즈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로그인은 겨울방학 때 수리논술을 처음 입문하는 교재들로서요.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대학 조금 쉬운 학교부터 좀 써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답안 작성을 이제 요력하고 제가 다 첨삭하고 이렇게 해제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동 엔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들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치동까지 힘들게 또 분당까지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고 양질의 문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뭐 여기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질문을 먼저 받고요. 질문을 받을 때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이라는 질문을 먼저 받아요. 아이들이 항상 좀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적어내면은 아이들 눈치를 안 보고 모두 질문을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칠판 옆에다가 번호로 적어서 질문을 먼저 이제 풀어주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고요. 이게 끝나면 테스트를 매일 보고 테스트 볼 때 제가 숙제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아카에도 기록하고 어머님께도 발송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테스트 끝나면 오답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념 설명, 유형 설명해서 진도가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내신 교재 같은 경우는 오답을 모아가지고 다시 오답 노트로 줘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학생별 수업 프로파일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요. 이 교재별로 학생별로 질문들을 다 적어내면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학생별 개별 오답 노트를 다시 만들어서 완벽하게 정복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제 다 못했으면 이제 여기 학생들 직접 적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했다. 그리고 이걸 언제 나와서 하겠다. 이렇게 다 스스로 적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답노트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수강에 대한 유의점은 이제는 정말로 수능이 마지막 수능, 그러니까 개정 이전에 마지막 수능이라는 좀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마지막 수능 출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조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현재 이제 특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뭐 당연히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할 거고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건데 기하를 고민하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근데 지금 기하 선택자가 많이 비중이 줄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 뭐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미적분 난이도가 높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에 비해서 등급 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는 미적분이 자꾸 어렵고 미적분 표준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좀 키 맞추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지만은 여전히 공부할 양도 많고 미적분 28번, 30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 4점짜리 난이도가 전체로 높아졌고 이게 정말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학원 생활을 하지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받아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변별해야 되죠. 그래서 가끔은 야, 이게 정말 수학이 이래서는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런 걸 푸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걸까? 정말 이제 스킬적인 면만 늘어나는 게 아닐까? 이게 사고력을 과연 측정하는 것인가? 정말 노가다를 잘 측정하는 것인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제 수능을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유형, 이제 유형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교과서적 개념, 학원에서 하는 그런 스킬적인 측면이라든가 자교육적인 문제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를 걸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단순하게 양치기 말고요. 또 어떤 유형을 암기하자. 이런 전략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말 수학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 수업을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뭐 대학을 잘 가고 입시를 잘 가고 그건 당연히 첫 번째 목표겠지만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닿아 있는
그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제한사항, 물어보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내가 그것들을 개념과 접목시켜서 적용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스텝 바이 스텝을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그대로 사회생활에 놓아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또는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것들은 수학적 사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AI 혁명 시대에 뭐 대학 잘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문제 숙달만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외우려고 한다던가 요령만 이제 외우려고 한 친구들은 절대 잘 볼 수 없는 시험이 됐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걔네들을 하나씩 해보는, 저는 이제 이걸 전략적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한번 해보고 거기서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3 미적분 내신 시험에 대한 여기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공통 과목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됐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때는 수능 공통에 비해서 미적분도 좀 쉽게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다시 미적분이 어려워지면서 내신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발빠르게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내시는 걸로 제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미적분도 어렵게 나오고 있고 해서 겨울방학 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해야 되겠고, 특히 지금 수학 2가 문과 미적분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된 친구들은 이과 미적분도 잘 소화를 합니다. 미적분이라는 게 상당히 좀 필연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많은 응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일관적인 또 필연적인 집중력 있는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게 센스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도를 그렇게 잘 차분하게 걷던 친구들이 잘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리논술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가 수리논술이 뭐 크게 3문제나 또는 4문제 나오는데 앞에 한문 1번은 쉽고 2번에는 뭐 확통이나 기하 선택 과목들의 문제가 나오고 3번이나 4번에서는 대부분 미적분에서 승패를 가리게끔 문제가 출제돼요. 제일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근데 거기는 다 미적분입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역시 준비를 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또는 뭐 이거 학생들과 같이 한번 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고3을 보내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얼마 전에 우연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정승영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1년만 바짝 고생하면, 우리가 어찌 보면, 뭐 그게 모든 성장의 키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1년만 바짝 고생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1년을 정말로 타이트하고 시간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대학과 학과를 좀 자신감 있게 눈높이보다 좀 높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때 김재원 선생님이 이슈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동기의식도 안 생겨요. 그래서 뭐 학교도 좀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면서 내가 저 학교를 정말 가고 싶다, 내가 저기 대학 과자 한번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가 이제 애들이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들은 나 이거 생명 정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뭐야 잘 모르겠어요, 뭐 생물 맞춰 가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깝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안타깝고, 오히려 명확하게 좀 꿈이 있고 거기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이제 잘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처럼 나침없이 북쪽을 찾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학생도 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성적도 안 나와도 뭐 푹 쳐져 있고 이게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신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 바라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수학을 못한다고 전혀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가 뭐 학생부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수능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자기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선택해서 대학을 가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실력을 늘리는 공부를 해줬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1년을 보낼 때 이 아이들이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꾸 해요. 부족한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계획을 잘 맞춰서 세워서 내 공부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고3 되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보통 방법에 문제가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되게 비효율적으로도 공부하고, 제가 저희 학원 유튜브에 이런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설명회 때.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정확하게 좀 처방하고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런 채우는 1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리저리 좀 휩쓸려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거기 어디 뭐가 어떤 책이 좋더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줏대 있게 내가 딱 개념을 계획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줏대 있게 나가는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리를 이제 써야죠. 이제는 정말 쓸 때가 됐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에 할 공부 계획을 꼼꼼하게 좀 세우고, 내가 이걸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해야지 내가 부족한 걸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부족한 건 안 하고 잘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도 내신 성적도 추이도 한번 해보고, 내가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보면서 이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줏대 없이 자꾸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좀 이제 이제는 독하다는 기준을, 제가 이따 노력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드리겠지만, 독한 이제 1년을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노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떤 게 노력이냐? 다 기준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한데 저는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보이겠죠. 수면 시간은 뭐 개인마다 참편이겠죠.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게 맞는데 5시간, 6시간만 자도 충분하게 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좀 정확하게 이제는 규칙화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시험 기간이라고 뭐 할 거 많다고 이렇게 밤새거나 그런 거는 정말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특히 확실하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계획에 잘 짜서 계획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너무 피곤하면 10분 잘 수 있겠지만은, 또 주말에 좀 잘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침도 꼭 먹었으면 하고요. 특히 커피 같은 거, 우리가 밤에 잠이 안 오면 안 되죠. 공부하다가 정말 쓰러듯이 자야지 잠의 질도 높아지고 아침에 좀 개운하거든요. 특히 이제 고3이라고 막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꼭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땀을 좀 배출했으면 하고, 시간이 좀 없더라도 1시간이라도, 일주일에 정말 1시간이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정말 오히려 집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주일에 저도 고1이든 고3이든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하고, 일요일날 우리가 오전, 오후, 저녁이 있다면 저녁만큼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쉬겠다. 이런 휴식에 대한 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워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학교나 학원을 이동하면서 불필요하게 버리는 시간이 많아요. 학원 왔다, 거기 나 좀 쉬어야지, 핸드폰 보고 있고, 학원에 가서 갔다 왔어, 집에 가서 또 쉬어야지, 핸드폰 하고 있고,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낭비는 1시간 줄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영어를 듣든지, 수능 녹취를 듣든지, 강의 내용 녹취를 듣든지, 제 애들한테도 화장실에 단어장 외워서 거기도 외워라, 똥 쌀 때도 공부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생활을 공부에 집중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이 모든 생활을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꿈도 공부하는 영을 꺼요.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밥은 먹을 때 밥만 먹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운동하는 시간, 그런 시간 외에는 모두 공부에 집중해서 내가 체력이 닿는 모든 걸 쏟아내는 1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다이어리 통해서 부족한 부분 계획적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단권화를 잘 하셔서요. 물론 미리 돼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모든 과목들은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버리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한 좋은 책에 모아서
계속 반복해 볼 수 있고, 이런 학원에서 이런 내용 들었고 저런 학원에서 저런 내용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에 모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거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수능이 가까워도 불안하지 않고 나는 이것만 보면 돼. 내가 문제집을 계속 바꿔도 개념적으로는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돼. 이런 게 공부의 스킬이 되겠죠.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맞았어도 이제 맞았을 때에 내가 그 풀이와 해답서의 풀이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바로 리뷰를 해야지 그 시간도 짧게 리뷰를 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이 수학을 풀었을 때 틀렸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문제를 우리가 더 이 몇천 문제를 당연히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틀렸으면 과연 내가 어떤 개념을 못 꺼냈고 여기서 어떤 사고가 부족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이렇게 답 나왔네? 그럼 뚝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사고력이 안 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외운 건 아닌지, 내가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 개념을 왜 못 꺼냈는지, 아, 다음에는 이런 개념을 꺼내야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영역, 수학적 사고를 해야지, 수학적 변형을 해야지, 식은 이렇게 펼쳐나가야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다양하게 지금 고3을 준비하는 학생, 이 문과든 이과 친구들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든지 의문점이 생기면 학원에 전화 주시고요. 문과 친구들에 대한 학습 계획은 김용희 선생님께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발송을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1년을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로 또 좋은 자기 목표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돕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